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제 질서와 동맹을 파괴한 이재명이 지금 건재에 앉아 있는 현실 이 자체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최대 비극이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이재명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인지 정말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없는데요. 만날 첫날 국민팔이 하면서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들의 목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마지막에 이제 불법 대북송금까지 다 5개 형사사건 재판 모두 멈췄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송병훈 재판장은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고 공동 피고인인 이재명에 대해서만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다. 재판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공동 피의자인 이화영은 재판을 계속한다. 김성태도 재판을 계속한다. 뭔 코미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북송금 진실이 드러나는 날 이재명은요 끌려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대통령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거며 국민의 뜻을 배신한 자는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이 단지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요 한국의 민주주의의 생명줄을 쥔 가장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요 정통성부터 위태롭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도 그 정황을 포착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사건의 12개 혐의에 5개 재판 모두 무력화하면서 법치를 조롱했습니다. 이재명이 멈춘 이 재판 5개 중에 나머지는 그냥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돈잔치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나머지 하나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순한 남북교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국제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는 의혹이 중심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 문제는요 이재명 정권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 선진국 문턱에서 와르르 끌어내려서 다시 개발도상국의 위기로 되돌려놓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복과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이재명은요 국내 포퓰리즘과 국외 무능 외교로 체제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뿌려대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 이건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간단하게 설명했죠. 15만 원 받고 45만 원 내는 거다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것들 그러니까 중국 것들도 우리나라 세금으로 민생 회복 카드를 받아서 인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세금이 중국 놈들 배부르는 데 들어간다라는 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리고 자유세계 외교 질서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를 말이죠. 저는 CIA에 작년에 이재명에 대해서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가장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 오늘 다시 미 중앙정보국 CIA와 미국 의회에 이재명의 이 대북송금 사건에 관련돼서 정리를 해서 탄원서를 다시 접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 이거 국제법 위반이죠. 탄원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2024년 하반기에 보냈던 거에 약간 업그레이드 돼서 보냈죠.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라는 다수의 정황과 내부 증언, 유출 문건을 근거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겠다. 함께 했다라는 공범 피의자들은 각각 이 형을 받았다. 탄원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쌍방울 그룹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총 800만 달러, 110억 가까이 북한에 전달을 했다. 그 정황이 존재한다. 영수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자금은 이재명의 평양 방문 성사, 그리고 정치적 상징화, 그리고 북한과 비공식 사업 협의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모든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행정명령 1351, 13687, 13722 등 국제법과 미국의 제재를 광범위하게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내치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보기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동맹체제를 결혼한 외교 반역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거죠. 2024년 하반기에는요, 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검찰 수사와 언론을 기반으로 법적 책임이 입증된 범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 전 현직 경영진이 북한 측과 접촉해가지고 사업 대가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라는 검찰의 발표가 있다. 법원 판결로도 확인이 됐다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등 정부 공식 채널을 우회한 비공식 대북 라인이 활용됐다. 말이 어려운데요. 또 상대가 상대니만큼 좀 예의를 갖춰서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쌍방울 전 현직 경영진들이 책 속에 숨기고 막 이런 내용들까지 보태서 넣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요. 이재명이 보고했다라는 이화영의 첫 진술이 있습니다. 1심 법원에서요, 이화영의 뇌물, 대북 송금 모두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캡처분 넣어서 보냈습니다. 이화영이 계속 진술이 번복이 되는데 말이죠. 아니, 대가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밑에 부지사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 경기도 고문단 및 비서진이 실무적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법원 1심 판결에서 직접 인정된다까지도 기사를 채워서 보냈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서브로 넣냐면요. 대한민국 재판부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자 그렇게 보냈고요. 시간이 지나서 1심, 2심 쭉 가다 보면 마지막 최종의 대가리는 이재명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 재판도 스톱 시켰다라는 것의 포인트입니다. 국제사회가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을 심각하게 지켜본다. 하야는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요, 미국의 제재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했음이 입증이 될 경우 파장이 예상이 되죠. 첫 번째 생각해 봤을 때 한미 상호방위조약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동맹으로 지금까지 번영을 이뤄왔는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의 대가리라는 사람이 북한과 찐찐이네.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북한의 유화 정책을 편다라고 하면서 그 김대중 스승님 때도 안 하던 대북 방송 송출을 정지했고 북한 관광 재개하고 북한의 애니메이션까지 한국의 방송으로 틀겠다. 이거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권이 유지되어야 할 정보 공유, 군사 협력이 이런 대가리 때문에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법적인 대북 거래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를 상실할 경우
빠이빠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뿐만 아니라 확장됩니다. 어떻게? 파이브 아이즈 국가로. 미국과 함께하고 있는 국가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러니까 영국 특사 갔을 때 찬밥이었죠. 박선원이가 갔습니다. 최대의 간첩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 1차장으로 있었고, 문재인의 서열보다 더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 박선원이가 영국의 특사로 갔을 때 완벽히 찬밥 신세였죠. 그 이유는 뭐냐? 파이브 아이즈 국가다라는 겁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입국이 컷됐다라고 하면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못 들어갑니다. 뱅기 못한다라는 말이죠. 자,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이 내에서 한국의 배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MBC 기자단이 미국에 입국 컷됐다라는 게 찌라시로 돌고 있던데요. 결코 찌라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고립으로 이게 뭐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사가 게시가 될 경우에는 어떻느냐? 한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당사국으로 정식 규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신인도 훅 떨어지죠. 외교적 위상 급속히 추락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의 기업은 어떻게 탈한국한다라는 거죠. 이 이재명 하나로 인해서 경제까지 폭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안보가 위태로우면요, 경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이 말이죠, 금융 제재 대상에 한국 공공기관이나 뭐 인사들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제재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기업은 끝장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은요, 국내에서는 재판이 멈췄을지 몰라도 국제적 위치와 미래를 걸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하야가 더 이상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국가의 생존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생각해서 이거 끄집어 내려야 된다. 진짜 대통령은 감옥에 있죠. 이재명은 대통령 아닙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국제사회가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예우를 할 필요가 없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뭔 국격을 호로록 말아 잡수는 일이냐라는 거죠. 권력의 외피를 쓴 국제제재 위반자입니다. 국내 법치를 조롱하고 있고 재판을 멈추고 외교 질서를 파괴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대통령의 자리는요, 국민의 신뢰와 국제적 책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대북 뒷돈, 좌파 포퓰리즘, 무능한 외교가 뒤엉켜가지고요, 지금 위기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지금 현재 가장 위기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제 질서와 동맹을 파괴한 이재명이 지금 건재에 앉아 있는 현실 이 자체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최대 비극이다라는 거죠. 대북 송금은요, 대한민국의 내치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반역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하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은 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